가장 좀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네. 좀 가장 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같은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상황처럼 저는 그 에피소드. 동인형 드라마 아.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초등과정 그러니까 8살? 되게 힘든 건데 아이들이 예. 그 하루에 한 번씩 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니 하루에 한 번씩 옛날에 하루에 한 번씩 우리 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30 그러니까 한 달을 그러니까요. 한 달 네. 했어요. 한 달 했죠. 나는 그거를 보고 왜 안 말렸어요? 사실은 말리고 싶었는데 너무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래서 근데 보니까 아빠가 더 힘들어하고 있어. 솔직히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쟤네들은 2달째 됐을 때 제가 손든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요. 못하니까. 아니 쟤네들은 막 그냥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근데 울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에 자기네들도 힘들면 어? 힘들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만큼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솔직히 어쩔 때는 지금에서도 가끔 보면 너무 재밌대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울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겠다. 뭔가 이렇게 애들이 싫어하는 걸 내가 푸시하고 있나 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만하자고 얘기하면은 애들이 싫다고. 로니가 8살이고 로기가 7살이었죠. 우리 한국 오자마자. 맞아요. 네, 한국 나이로. 네, 한국 나이로. 그래서 거기에 표기할 때 제가 만 나이로 만 해가지고 만 7살, 7세, 6살로 6세 이렇게 돼 있었는데 했는데 한국 나이로는 7, 8살, 7, 8살이었는데 그게 가능해요. 와, 그래서 그러면서 막 앵글 앞에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당신 말대로 힘들기도 했는데 너무 재밌기도 했기 예, 때문에 맞아요. 애들이 재밌고, 하지 않아.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다고 본인들이 또 이렇게 고백을 또 했기 때문에 그 참 전 좀 안쓰러웠거든요 사실. 제가 안쓰럽지는 않았나요? 나중에는 자기가 더 안쓰럽더라고요. 와, 이거를 나는 빨리 스토리 만들 때마다 편집하고 스토리를 그쵸, 좀 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또 그렇게 하려고 또 노력했고 또 이거 각본 짜고 근데 이제 아이들도 함께 하기는 했잖아요. 그림 그리고 그쵸. 색칠하고 뭐 배경 만들고 배경 로니 담당 캐릭터는 로니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네, 나눠서 하고 또 이 더빙까지 네. 고생하셨어요. 네. 나중에는 제가 자꾸 그 촬영하는 현장에 있으면 자꾸 제가 컷을 하니까 네. 아이들이 반복하면은 너무 힘들고 네. 나중에는 그냥 카메라 그냥 설치해놓고 나와서 네. 편집이 힘들더라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 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아빠가 없는 게 네. 낫구나. 이 촬영하는 순간에는 그래가지고 참 그랬던 것도 기억나고 저한테는 솔직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또 혼신을 다했기 때문에 기억이 상당히 나는. 네. 저는 좀 이렇게 더빙 정도, 그쵸. 색칠 좀 도와주는 정도, 오려주는 정도. 근데 고생 많이 스토리 했어요. 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렇죠. 이거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맞아요. 눈높이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짧게 각본을 그래서 그리고 역할 또 분담해가지고 캐릭터들이 중구난방으로 이 캐릭터 그러니까, 저 캐릭터 네. 막 혼합돼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막 그쵸, 만든 막 거를 만든 갖고서 거를 해야 되니까 조합을 그럼요. 해야 되니까. 캐릭터도 내가 생각한 캐릭터가 아니니까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콩쥐팥쥐를 베이스로 하는데 아이들이 마구 만들어낸 캐릭터를 그렇죠. 갖고서 어떻게 해. 이걸 조합을 해서 순간적으로 맞아요. 이걸 뭐 한두 시간 내로 이거를 음. 색칠하고 오리는 동안 이거를 다 완성해야 되니까 막 진짜 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네. 막 싸질렀죠 뭐 그냥. 그래도 지금도 아이들이 그렇게 네. 그때를 추억하면서 즐거워하니까 참 다행이긴 한데 작년에 당신이 올해 들어서 다시 해보자고 했었잖아요. 우리 마틸다 했잖아요. 마틸다. 작년이었나? 네. 마틸다는 너무 재밌었어요. 예, 재밌긴 했는데 네. 와 이거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때 좀 많이 힘들었나 봐. 조금 퀄리티가 좀 더 이렇게 퀄리티가 높게 더 나왔어. 나오니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어. 내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커서 스토리도 본인들이 짜고 네. 다 하고 아빠한테는 더빙만 역할을 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너무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그 각본 짜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죠. 예. 저는 그것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저희가 2년 전,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우리가 재활용 옷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재활용된 종이라든지 막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바비 인형 옷을 만들거나 뭐 소품을 만들거나 막 이것저것 만들어서 저희가 리사이클링 재활용 박람회를 나갔었잖아요. 네네. 기억나요? 네네. 그때 그걸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그쵸. 온 가족이 모여서 예. 뭐 이렇게 포장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네이밍도 막 짜고 그쵸. 예. 옷에다가 그거 다 붙이고 또 우리 또 유니폼도 막 만들고 예. 아이들이랑 그렇게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한 거에 대한 그게 너무 재밌고 그때 막 옷 만들고 록이랑 저랑은 수영복 라인 무슨 뭐 드레스 라인 한 30명의 바비 인형에 그걸 만들면서 그것도 또 판매까지 하고 그쵸. 그런 거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또 아이들에게 로니가 직접 이렇게 만든 그 인형 있잖아요. 패브릭 인형 그것도 그림 그려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거기에 색칠 공부도 좀 시켜주고 직접 가서 그런 것도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막 이랬던 그런 경험이 저는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고 정말 더웠잖아요 거기. 그쵸. 정말 덥고 생각보다 사람도 네, 많이 안 와가지고 네, 그때 네, 맞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웠어요. 야외에서 하니까 한여름에 그래도 너무 애들이 즐겁게 근데 너무 즐겁게 그쵸. 또 해주고 잘 해가지고 또 거기서 방송국 나와가지고 음. 로기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로기랑 저랑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 갑자기 들이대니까 하여튼 재밌었던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조미영 드라마랑 그 대회 나갔던 거. 저는 음. 로기가 네. 재작년이었나?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1년 정도인가요? 매주 패션쇼를 했잖아요. 오, 네네네네네. 패션쇼 재작년이었죠. 네. 패션쇼를 거의 일주일에 그 해에 40회 40회 이상 했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막 10벌 그러니까 10벌 정도 10벌 만들어가지고. 정도씩 계속 만들어서 쇼를 본인이 카메라 두고 네. 음악을 또 고르고 또 무대 배경까지 무대 그 설치까지도 하고 작년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재봉틀로 이제 여러 네, 가지 그건 좀 작년부터고 디테일한 거를 하다 보니 이제 어떤 양은 줄어들었는데 네. 재작년에 매주 패션쇼를 하는 걸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아이디어가 진짜 계속 그 디자인이 나오는 거 보고 지금 얘 머릿속에는 진짜 뭐가 들어있나. 그리고 맞아 그것도 있잖아요. 로니가 로니네 집과 조이스 빌리지 네. 그 웹툰 네. 그거를 또 매주 네. 1화 2화 몇 주까지 나왔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번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로기가 패션쇼 할 때 네. 그때 시즌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누나는 그걸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재작년이면 이제 10살, 9살, 10살 때네요. 요때가 네. 이제 로기가 9살, 로니가 10살 10살 때인데 때는 각자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패션쇼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로니는 매주 로기는 매주 패션쇼 하고 로니는 매주 로니네 집하고 조이스 빌리지 웹툰을 만들었죠. 예. 스토리도 10살. 본인들이 네. 생각하고 그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보니까 종인형 네. 드라마 요게 8살, 7살이고 네.
그때 또 우리 9살, 10살, 1년마다 키즈 이제 플랩에 해가지고 그때 나가고 네. 그런데 참여하고 우리 플리마켓들 막 다니고 했을 맞아요. 때가 9살, 8살 맞아요. 그때 시즌이고 그리고 10살, 9살 요때 시즌에 매주 패션쇼하고 이런 걸 했던 거고 네. 그러네요. 네. 우리 마치 짠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딱 시기별로 그래서 이제 작년이 이제 11살, 10살인데 네. 작년부터 좀 더 이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퀄리티가 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이제 퀄리티도 좀 좀 어떤 올라가고 전문화가 되는 어떤 시즌. 그쵸. 항상 좀 그런 시도를 중요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애들한테 건의해서 애들이 재밌을 것 같다 하겠다고 하면 이왕 하는 거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아이들하고 상의해서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재밌겠다 싶어서 하지만 네. 막상 하고 났을 때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그쵸. 항상 그 종인형 드라마 때부터 계속 그런 게 반복됐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시도하면 아이들이 하기로 했고 또 좋아하는 재미도 있으니까 힘든 것도 있죠. 본인들이 좋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버텨진 거 그쵸, 아닌가. 그거를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확실히 일정 기간이 됐을 때 거기서 더 욕심내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자. 한번 또 다른 걸 한번 시도를 해보고 좀 더 약간 뭐 휴식의 시간을 주고 그쵸. 좀 생각의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좀 더 하드 트레이닝하는 기간과 휴식하는 그쵸. 휴식기와 네. 이런 것을 그런 계속 게 좀 있었네. 반복했던 거죠. 왜냐면 거기서 욕심을 좀 더 내면 사실 맞아요. 드라이브를 걸면 근데 항상 당신은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좀 더 가면 이거를 싫어할 수 있을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숙제처럼 여길 수 그렇죠. 있다. 이제 숙제처럼 하는 것보다 본인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는 거랑 숙제같이 정말 생각 없이 하는 거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너무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니까 또 조부모님이라든지 이제 주변 지인들이 네.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느끼잖아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맞아요. 좋아하네. 내가 주변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네.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럼 기쁘죠 당연히. 기분 그쵸. 좋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본인이 안 기쁘면 그쵸. 어느 순간 근데 힘듦이 너무 커진 상태에서 주변의 기대 때문에 하게 되는 그 기점이 있다고 있어요.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이게. 근데 이 기점이 넘어가 버리면 근데 그런 거를 당신이 캐치를 탁 그래서 조금 일찍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괜찮니? 괜찮니? 힘들지 않니? 관찰을 안 해도 되는데 잘 해야 될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해도 되는데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의 대답은 항상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맞아요. 저는 그것도 싶어요. 의심했죠. 저 얘기 역시 엄마 아빠의 기대,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아이한테 녹아 들어가서 네네네. 아이가 저렇게 대답하는 걸 수도 있다. 그렇죠. 엄마가 좋아하니까.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적정 시점이 됐을 때 애들이 좀 즐거움의 표정 이런 게 좀 사그라든다 싶으면은 제가 자 이제 이번 건 여기까지만 끝냅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하지 않을 바에는 네. 안 하는 게 그쵸. 낫고 다른 걸 좀 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안 해도 되네? 그런 걸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안 해도 되는구나. 안 해도 엄마 아빠는 기뻐하는구나. 그쵸. 내가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죠. 그동안 그렇게까지 주변에서는 물론 우리한테 그때 하던 거 그거 안 해요? 뭐 그거 맞아요. 이제는 안 해요? 물어보기, 뭐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고 또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했을 때 좀 실망스러운 표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그때마다 강하게 그분들한테 이제는 시즌이 또 다음 시즌이 왔기 때문에 네. 좀 휴식기를 가져야 됩니다. 또 다음에 또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어떤 걸 하게 될지 네. 또 이제 이 휴식기를 가져야 뭐 나올 겁니다. 얘기를 하면서 항상 아이들을 좀 보호를 했기 때문에 좀 로니 로기가
안 해도 상관없구나. 안 한다고 해도 엄마 그쵸. 아빠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뭐 주변 지인들도 뭐 궁금해하고 물어보긴 하지만 안 한다고 해도 우리를 네.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구나. 네. 그렇게까지 힘들고 지치거나 했을 때는 쉬어도 되는구나. 그거를 좀 아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래야 어떤 또 도전을 함에 있어서 그렇죠. 또 자신 있게 또 하게 되고 예. 괜히 본인은 하기 싫은데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이걸 포기 못하고 계속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학교 개인적으로 공부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옆에서 잘한다 하니까 그런 그럴 수 있지. 칭찬에 네. 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게 못 놓는 거야. 그쵸, 못 놓는 네. 거지. 내가 이걸 안 하고 싶은데. 왜 시작했지도 기억이 안 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트랙 위에 올라가서 그냥 맞아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분명히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쳇바퀴가 돼버린 느낌? 네. 그 밖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대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느낌? 네.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었어요. 맞아요. 근데 누구한테도 고통스럽다 얘기도 못하고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요. 어른들 거의 대부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계를 지나쳐서 정말 딱 갑자기 삥 하고 이제 실이 끊어져 버리면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만큼은 또 우울증이 어렸을 올 때 수도 있고. 그죠.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어떤 도전의 맛이나 어떤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인드 같은 것도 길러주고 싶었지만 멈추는 거를 진짜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참 보면 스쿨링 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들을 보면 과목이 아이들한테 본인들이 좋아서 결정한 게 아니니까 네네네. 이제 부모가 과목 이제 인풋 영역을 주입을 시키고 강조를 하다 보니 아이들이 도전하는 것도 본인 선택이 아니죠. 그렇죠. 몰입에 대한 것도 드라이브를 걸어서 몰입하게 만들고 멈춤은 없잖아요. 그렇지. 멈춤은 보통 이제 고3 넘어서 이제 대학교 가고 나면 멈출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거는 못 멈추지. 그건 사기죠 진짜. 절대 못 멈추죠. 뭐 대학 가서 해라. 뭐 하고 싶은 건 대학 가서 해도 된다. 대학 가서 절대 못 하죠. 그렇죠.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 정말 대학 가서 하는 케이스는 정말 극소수고 네. 대부분 못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서 벗어나게 해서 어떻게 하면 도전하고 몰입하면서 멈추는 것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언스쿨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목을 어쨌든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 본인이 좋아서 본인이 타올라야 자연스럽게 도전할 수 네. 도전을 더 하게 될 거고 그때 살짝 저는 허들을 좀 더 허들을 놓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방해를 살짝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장벽이 나타나게 한 거지. 그랬을 때 이 장벽을 넘는 맛을 또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몰입 자체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잡았던 거고. 하지만 그거에 당연히 이제 본인이 도전하고 몰입까지 하게 되니 성과는 잘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칭찬에 취해서 내가 나를 갈아넣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옆에서 그 가장 기대하면서 응원했던 사람이 그만해도 돼 멈춰도 돼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참 그게 정말 굉장히 큰 정서적 지지가 되지 않겠나. 뭐 이거는 뭐 저의 생각이 아니라 그렇죠. 뭐 아동심리 공부해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감사하게도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음. 우리 아이들의 어떤 과목적 선택에 대한 특성 네. 이런 것들은 좀 다 다를 수 있겠으나 정말로 이 심리적인 부분, 아동 심리적인 부분, 이런 도전, 몰입, 멈춤에 대한 이런 영역들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상당히 그거를 못하는 어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게 뭐, 그런 아니,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대학교 지나서 취업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취업하고 나서 그냥 회사 들어가서 또 그냥 회사에서도 시키는 대로 프로젝트 들어가서 네. 또 시키는 대로 하고, 좀 더 이제 성향 자체가 적극적이고 그런 사람은 뭐 본인이 좀 더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가면서 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한계가 있죠. 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나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음. 그때는 더 안 되죠. 네, 나이를 먹을수록 더 불가능해지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내가 선택해서 도전하고 내가 선택해서 몰입하고 내가 선택해서 멈추지 못하는 상황이 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은 변화보다는 습관에 더 그쵸. 이제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거라 해도 음. 그게 변하면 이제 부정하고, 이제 아무리 나쁜 거라고 해도 아무리 힘든 거라고 해도 습관 쪽을 더 선호한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3, 40대 되고 50대 넘어가고 하면은 정말 그만큼 더 변화는 힘들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런 우리와 함께 지금 이런 변화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이거를 잘 따라와주고 해준 게 너무 감사하네요. 네, 진짜 정말 어른들도 감사한 하기 것 같아요. 힘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너무 감사한 시간이죠. 이제 지금 11살, 10살에 했던 이제 전문화의 어떤 단계가 지금 이제 12살, 11살까지 쭉 네.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올해 들어서 제가 그동안에도 제일 좀 마음에 우리가 좀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싶었던 게, 저는 이제 그 운동, 음악? 체육 영역하고 음악이었거든요. 근데 로니가 올해 들어서 이제 로니 록이 둘 다 네.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네, 노래 부르는 거. 예, 우리가 이렇게 틀어놓고 해도 네. 별 관심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좋아하기는 네, 했어요. 네, 좀 작년부터 애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뭐 춤추는 거, 뭐 이런 거에 좀 이렇게 관심이 비트에 막 이렇게 흥을 느끼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졌죠. 그것도 많아지고 그만큼 움직이는 걸 또 좀 더 네. 아이들이 좋아하게 되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좀 더 운동량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지금은 이제 운동에 대한 거는 되게 또 만족스럽고, 네. 이제 음악에 대한 거 우리가 좀 더 이제 네, 참여해가지고 지금 이제 또 같이 우리가 하기로 한 게 있으니까 하려는 게 또 있으니까 이게 올해가 가기 전에 네. 좀 올해 말까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좀 크리스마스에 한번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가족 노래방이죠, 가족 노래방. 네, 그게 좀 자리가 마이크 2개밖에 없는데 네. 뭐 뺏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안 그게 놓고. 자리가 잡히면은 이제 그런 문학, 이제 예술, 독서하는 거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이 딱 네. 잡혀있기 때문에 독서는 많은 걸 했지만 작년부터 이번 연도까지는 조금 질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독서의 질이 좀 더 네. 이렇게 퀄리티가 높아졌다고 해야 네. 되나? 어떻게 보면은 네, 그것도 작년에 어떤 저한테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10살, 9살까지는 그림 동화책을 주로 많이 좋아하고 했다면 이제는 작년에 소설이라든지 뭔가 이제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것을 네, 글로만 언젠간 써있는. 잡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밸런스를 어떻게 작년 만들까? 초부터 되게 근데 도서관을 데리고 가면, 서점을 데리고 가면 뭐 무조건 본인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제 잡으니까
이 텍스트만 있는 쪽으로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딱 발견했던 게 그거였어요. 가서 선택하라 그러면 안 되는데 맞아요. 제가 그걸 빌려다가 집에다 갖다 놓으면 그럼 보더라고요. 그냥 집에 읽을 책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저희가 또 그래서- 책은 많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도서관 갈 때는 본인들이 보고 편하게 싶은 책을 읽고 보지만 빌려 갖고 오는 거는 그냥 제가 가가지고 어린이들이 청소년 뭐 소설이라든지 근데 그런 건 피했어요. 그 청소년 뭐 이게 필독서 해가지고들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거 많이 있는데 뭐 맞아요. 그런 고전, 건, 청소년이 읽어야 하는 고전, 뭐 그런 시리즈 거는 그런 건 안 저는 했던 것 피했고 같아. 그냥 판타지 소설 뭐 그런 걸로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소설이지만 만화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은 해리포터 같은 그런 네. 느낌 그런 책으로 권한이 그런 책을 갖다 놓으니까 좀 더 쉽게 봤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텍스트만 있는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텍스트만 있는 걸로도 금방 옮겨졌고. 전환이 돼서 올해 들어서는 뭐 아빠가 보는 책들도 이제 읽기 그쵸.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 심리학책. 같네요. 철학책. 작년에는 기존에 대한 거는 좀 전문화의 시즌이면서 독서의 어떤 변화가 있었던 시즌이었네요. 그리고 작년에 또 아이들이 글쓰기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쵸? 네. 일기는 뭐 자기네들이 곧잘 이렇게 썼지만 글쓰기는 작년보다 오래 전에 는 것 같아요. 올해요? 네, 글쓰기랑 말하기가 작년부터 쓰기는 했는데 아니, 쓰기야 사실 네. 한참 전부터 좀 뭐 더 계속 했지만 좀 더 음, 로기도 그렇고 팍 성장한 거는 저는 올해인 것 같아요. 올해부터였나? 예. 그 에디팅을 올해죠. 올해죠 그게? 네, 올해죠. 올해 루비가 올해 에디팅해놨- 초인가보다. 예. 에디팅했다고 우리가 깜짝 놀란 거. 네. 올해죠. 예. 올해. 어휴, 예. 진짜 에디터가 쓴 글처럼 이 패션에 대한 그것을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이 녀석이 도서관 가서도 맨날 잡지만 보더니 진짜 그래도 본 만큼 쓰는구나. 예. 진짜 그거는. 예. 그걸 또 쓰라고 했더니 그냥 술술술술술 또 이렇게 A4 네. 용지 한 장 가득 채울 정도로 그래서, 쓰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죠 또. 그래서 진짜 누구나 이렇게 네. 좋아서 시작한 부분에 조금씩 허들이 생기면서 도전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고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고 좀 더 몰입하게 되고 하면 네. 누구나 자연스럽게 준전문화가 되고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원리 아닌가. 그러네요. 예,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지금 체험을 해보고 있으니까 네. 그만큼 나중에 분야가 바뀌더라도 음. 관심사가 바뀌더라도 어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코칭해준 이 순서가 네. 방금 얘기한 이런 관심사에 대해 자신 있게 도전하고 몰입해보고 계속해서 다양한 미션을 프로젝트를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계속 도전해보는 이런 것을 다른 영역에 또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진짜 하산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후로는 좀 더 이렇게 관련된 분야의 좀 선배들을 좀 만나게 만날 수 해주고, 있게 네. 해주고 안 그래도 그런 걸 저희가 지금 생각을 예. 코로나 때문에 또 이번 그러니까, 연도에 또 네. 하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맞아요. 부분이 많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제 선배들과의 만남을 좀 잡아주고 그래야 우리가 빨리 이제 이 언스쿨링에서 좀 더 우리도 탈출을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자유롭게. 네. 빨리 우리도 이제 엑시트 플랜을 네. 또 우리가 또 하고 싶은 그쵸. 우리 거 해야죠 또. 예. 아, 참 여러모로 감사하네요. 네. 예, 지난 6년이 아유, 예,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